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해서 아직도 시리와 좌절의 나날을 보내고 있던 지난 2월에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차기 민주당의 리더는 누가 될까 하는 조사를 해봤습니다. 누가 1등 했겠습니까? 박원순 서울시장이었습니다. 민주당에 정식으로 입당한 지 불과 1년밖에 안 된 박원순 서울시장이 기라성 같은 민주당의 정치인들, 오랫동안 민주당에 몸담고 있던 사람들을 제치고 차기 리더 1순위로 꼽혔습니다. 그 박원순 서울시장이 6월 5일 한 대학교 강연에서 나는 대권에 도전하지 않겠다. 서울시장 일에 전념하는 것이 순서다. 라는 말을 해서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에 잔잔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물론 서울시장 측근들이 이것은 시장 일에 전념하겠다는 뜻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니 확대 해석을 하지 말아달라라고 했고, 또 어찌어찌 해서 그냥 파장은 그날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야당 사람들이 서울시장 측근들의 짤막한 해명 때문에 그냥 넘어간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치적 입지, 속사정, 나아가 계산까지가 깔려있는 발언이다 라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치 실험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 첫째 보시죠. 자, 박 시장이 얘기한 대권 도전 안 해. 이 말은 사실일까요?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저 말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솔직한 분석입니다. 물론 나중에 가서 3, 4년 후에 가서 정말로 대권 도전을 안 할지, 또는 도전을 했는데 민주당의 후보가 안 될지, 또는 후보가 됐다 하더라도 더 이상 큰 꿈을 이룰 수 없을지, 그거는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의 야당의 여러 가지 정치적 사정, 새누리당의 문제, 기타 박원순 시장의 그동안의 언행 등등을 볼 때 적어도 2013년도 6월 시점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권 도전을 안 한다는 말은 진위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나중에 깨지는 일이 있더라도 지금 상태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관심은 왜 이분이 그전에도 가끔 이 소리도 아니고 저 소리도 아닌 이른바 용각산 소리를 했으며 6월 5일에는 왜 이렇게 딱 부러지게 난 대권 도전하지 않고 서울시장 업무에 전념하겠다고 했을까? 그런 속사정은 무엇일까? 왜 이렇게 도대체 말을 할 수밖에 없을까? 이것에 주목하는 것이 오히려 순서입니다. 두 번째를 보시죠. 첫째는 박 시장 입장에서 볼 때는 민주당의 여러 가지 벽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민주당에는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는 차기 대권 후보감들이 박 시장 이외에 적어도 최소한도 3분이 있습니다. 한 분은 작년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문재인 의원, 또 한 분은 송영길 인천시장, 또 한 분은 안희정 충남지사, 그 밖에 손학규 전 경기지사라든가 다른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만은 최소한도 이 3분은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안희정 충남지사와 송영길 인천시장은 본인이 대권과 관련해서 발언했다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남들이 이분들도 잠재적인 대권 후보군으로 분류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의원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최근에 트위터 정치를 재개했고 여기저기 현장을 다니면서 이른바 현장 정치를 시작을 했습니다. 본인이 작년에도 떨어졌기 때문에 누가 봐도 다시 한번 도전에 범직한 그런 의사를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이 또한 상식일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일개 민주당의 형식적으로는 평당원에 불과한, 그리고 민주당에 입당한 지 1년밖에 안 되는 박 시장으로서는 이분들과의 관계, 이분들과의 경쟁, 이런 벽이 없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있습니다. 다음을 보시죠. 안철수 의원과의 차별화 문제입니다. 안철수 의원은 무소속으로 있으면서 민주당 밖에서 차기 대권 도전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이라는 정책 네트워크를 출범시켰고 10월 달에 재보선이나 내년 6월에 지방선거 때 겨냥해서 신당을 만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안철수 의원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야권에서 대권에 도전할 분들입니다. 이 문제를 박 시장 입장에서 보면은 안철수 의원과 경쟁을 하든 협력을 하든 어떻든 차별화가 된 상태에서 사태를 맞이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 의원은 국회, 즉 정치 본령인 국회로 가서 정치, 새정치를 기치로 내걸면서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은 현재 행정을 하는 서울시장입니다. 이 박원순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자기의 본업인 서울시 행정 업무를 놔두고 혹은 제껴두고서 정치적 행위로만 일관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론의 역풍을 맞고 또 실제로 안 의원과 차별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박원순 시장은 안철수 의원과 달리 서울시장이라는 행정가로서의 면모를 보이면서 그 행간에 정치적인 메시지를 담고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는, 그렇게 해서 차별화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물론 두 분 사이에 재작년 서울시장 선거 때 다소 인기가 더 높았던 안 의원이 박 시장에게 서울시장 후보를 양보했기 때문에 약간의 빚이 있다 없다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정치는 경제적 거래가 아닙니다. 어음을 발행하고 채권을 써주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하면은 엄청난 밀실거래로 보입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두 분 사이에 정치적인 부채가 없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박원순 서울시장으로서는 안 의원과의 관계 차별화를 잘 도모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 또한 서울시장 일에 전념하겠다는 발언이 나오는 배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보다 또 정말로 박 시장 입장에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보시죠. 서울시장 도중에 사퇴를 해야 될 거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는 5년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 즉 시도지사 선거는 4년마다 치러집니다. 그래서 이게 임기에 갭이 생깁니다. 내년에 6월에 서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해서 박 시장이 다시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이분이 임기는 박근혜 대통령 임기가 끝난 후인 2018년도 5월까지입니다. 그런데 차기 대통령 선거는 2017년도 12월에 있습니다. 그러면 박 시장 입장에서는 차기 대권에 도전하려면 적어도 임기를 1년 정도 포기하고 나와야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 그러면은 그때 가서 문제가 될 것이냐? 아닙니다.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순간부터 자, 박 시장 후보는 이번에 당선되면은 서울시장 임기를 중도 포기하고 대권에 나올 겁니까? 안 나올 겁니까? 이것이 아주 최고의 화제가 되고 질문 사항이 될 겁니다. 여기서 답변을 잘못하면은 약속을 어기느니 이런 시장을 뭐하러 뽑느냐, 여러 가지 등등의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사안입니다. 여기에 몇 가지 참조가 되는 모델이 있었습니다. 작년 대통령 선거 때 각기 당시 새누리당 내부 경선과 민주당 내부 경선 당시에 두 분의 시도지사가 출마를 했었습니다. 김문수 경기지사와 김두관 경남지사입니다. 근데 이 두 분 중에 김두관 지사는 경남지사를 사퇴하고 도전했고, 김문수 지사는 사퇴를 하지 않고 경기지사직을 유지하면서 당내 후보 경선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은 당시에 각기 자기가 속한 정당의 선두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박 시장의 경우는 다릅니다. 당연히 선두주자 입장에 서서 그런 문제들을 봐야 되는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자, 이렇게 돼서 박 시장으로서는 이래저래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현재로서는 대권 얘기를 비껴가면서,
그러면서 서울시장에 전념한다는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야기들도 어찌 보면은 시청자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는 정치 공학적 분석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걸 풀어가는 해법은 박 시장이 국민적 지지를 얼마나 많이 받느냐, 아주 가장 단순한 그 문제에 의해서 결론이 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박 시장의 정치 실험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도 책을 하나 인용할까 합니다. 마이클 셀덴이라는 미국의 하버드 대학 교수가 있습니다. 27살의 교수가 돼서 정의라는 강의를 하고 있는데 약 20년 이상을 해온 강의로 하버드 대학의 최고 명강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논란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팔린 책입니다. 그 책에 275페이지에 보면 다음과 같은 대목이 나옵니다. 고립된 사람은, 즉 혼자서도 만족스러워 정치연합의 이익을 나눌 수 없거나 나눌 필요가 없는 사람은 짐승 아니면 신이다. 감사합니다.